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락국 토기 유물 중에서 그 유물 속에 드러난 그러한 고대 상형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것을 문양이라거나 어떤 그림이라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실상은 고대 한자라고 부르는 고대 상형 문자가 출발하는 시기에 나타난 글자들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락국도 역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과 마찬가지로 가락국도 동일한 그러한 시조 인식을 했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이 유물들은 우리가 고대 가락국에서 만든 그 유물 속에 들어있는 고대 상형 문자를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유물이 몸통 자체가 둥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고 신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은제 이 용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둥글고 위에 손잡이 부분 그 부분은 돌출된 부분은 열십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고대 상형 문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몸통 자체가 둥글어서 천신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표현이겠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서도 보면 이것은 그 사진이 옆으로 이렇게 찍혀서 그런 것 같은데 본래는 이렇게 내리건 직선입니다. 몸통이 이렇게 그 굴곡이 있기 때문에 곡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도 역시 그렇게 따라서 나왔는데요. 이것이 내리건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상형 문자에서는 이것은 신이라고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점점 시대별로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둥근 원 이것은 바로 하늘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신 모두 또 그 자손들 모두가 자신을 아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자손, 천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 중에서 가장 큰 해, 가장 시조가 되는 해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의 상징이 다 생략된다 할지라도 이 후손들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없을 수 없는 것은 최초의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의 그 해는 영원히 자손이 있는 한 기려지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할 때에 첫째는 제사, 두 번째는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조상을 알아야 되고 성과 씨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내와 외가 되고 제사에서는 소목의 구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손들은 그 이후에 최초의 고조선 때 시작되었던 이러한 제사법에 따라서 후대에는 소목으로 조상들을 구별을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소목의 표현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이 둥근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둥근 원이라는 것은 바로 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생략하지 못하는 해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문자에서는 천을 머리로 하고 몸통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통은 요 자체가 큰 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크다는 뜻의 대자고 이것은 알, 태양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태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분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태양의 아들, 태양의 자손 이래서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기를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에서 태어난 자손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석탈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석탈해가 무엇입니까? 옛 석자에 탈, 벗어난다, 해. 바로 이 해죠.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는 그 초창기에서 최초의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거기에서 나온 사람, 이래 하기 때문에 석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시면 바로 이렇게 내리그은 일자, 요것이 이분의 시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것은 이 신이라고 하는 분의 시칭을 가진 분의 토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토템과 이 시칭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아무개 이렇게 했다 하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천에 해당된다고 비유할 수 있겠고 아무개라는 것은 바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변하지 않지만 이것은 그분이 하신 업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 이 글자만으로도 천신을 이 토기가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은 제사용으로 이렇게 만든 토기이기 때문에 이 제사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로 천신, 신농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역사 문헌에서 고대 문헌에서는 천신 이외에 농신이 됩니다. 농사의 신. 왜냐하면 이분이 불을 가지고 청동기, 철기 문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농기구와 또 초보적이지만 어떤 무기를 생산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신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고 여기도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최초의 하나님께 천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토기의 이 모양이 좀 다르죠. 이것도 좀 다르고요. 이것은 대문구 문화 토기 문양을 설명드릴 때 나타난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말씀드린 대로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는 바로 알자들이 최초의 하나님께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은 또 이렇게 보면은 삼각형은 뭐 여러 번 이것도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 삼각형이라는 것은 삼신을 하나로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두 가지 형태가 복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삼신, 천신이 되는 분은 이렇게 내리그은 신자가 되고 따님은 옆으로 그은 신자가 되고 아드님은 이렇게 사선이 되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토템, 상징 이런 것은 첫째는 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불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해고 땅에는 그것이 불로서 이렇게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다 이렇게 이 상징들을 공유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분은 노예를 가지고 자신을 표현을 했고 이분은 햇님으로서 바로 이분의 직계 맛 종선이기 때문에 이분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 조선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렇게 이분의 지신의 상징이 되는 옆으로 놓은 신자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표현되었다 하는 것을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불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 불꽃을 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이 둥그런 것이 왔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바로 이 천신의 알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톡에 있는 이 글자는, 이 문자는 바로 하늘천과 그 다음에 불이 이렇게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손임을 나타내고 또 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형태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이 하늘천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기에서도 이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고 후손들에 의해서 삼신을 기억하고 이분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분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세 분 중에서 이 세워진 이 신자가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삼신 중에서 어뜸이 되는 신, 바로 이분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신은 중문대사전이나 여기서 보면 신이라고 했는데 신이라고 해도 그것은 천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늘천 이렇게 해도 또 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역시 천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 천, 신 이것은 뗄 수가 없는 한 인물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다,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는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이미 우리가 고대 초기 상형 문자 거기에 족보가 나와 있는 것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인물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 신농 임금님과 또 뉘조 양잠신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희화씨를 나타내는 삼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신, 2신, 3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는 모계사이기 때문에 이 결혼 예물로서 이것을 만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주인공이 되는, 기준이 되는 이분의 입장에서 여기에서 보면 남자 쪽으로,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까이 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이 소호금천씨의 이름자입니다. 소호금천씨. 그리고 그분은 작은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그 표시로서 우리가 기라고 읽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라고 이렇게 읽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초의 사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삼신, 그 다음에 신농 하나님의 외손으로서 태어난 이 소호금천씨의, 그러니까 외가 쪽에 이 상징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친가 외가 구별은 했지만 차별하지 않고 공동의 시조로서 인식하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이것이 신라시대까지만 해도 그것이 이어졌음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바로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에는 또 삼신을 나타내는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른 유물과는 다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경우죠.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고대 문자에서 나라의 뜻이 있고, 나라 혹은 집단으로 사는 공동체의 영역,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킨다는 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좀 이르고요. 그래서 요 토기는 좀 앞선 이것보다는 후대의 선조를 인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김해박물관에 들려서 이 촬영을 한 것인데요. 이게 우연히 그냥 뭐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찍어와서 살펴보다 보니까 놀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토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선으로 보이는 것은 다 그런 식의 글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양이나 어떤 그 모양으로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읽는데요. 철이라고도 읽고 철이라고도 읽고 초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후대에 이 풀초자의 기원이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풀초자의 기원이 되는데, 이 뜻은 최초, 시작, 그런 뜻이 되고, 이것이 풀이라는 뜻은 그 후대에 가서 의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래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 토기에서는 옆으로 누운 이 초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최초의 하나님,
신농 하나님, 그 다음에 따님, 아드님 이렇게 돼가지고 그 순서대로 글자가 이렇게 그 각도를 달리하거나 대칭이 되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원형이 되는 그 글자에서 그 각도를 달리했다. 모양은 같으나 각도를 달리한 글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상하 대칭으로 돼서 이렇게 되었고 지금 이것은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 특정한 한 세대고 요건 2세대, 요건 3세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이 1세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여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고 또 글자를 쓰고 마지막에 낙관을 찍는 것처럼 여기에 고대 근문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무자, 이 무자죠. 이것이 무자. 이건 여자입니다. 여행할 때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씨와 여씨가 생존했던 시기는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고대의 족보가 들어있는 그 청동창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드린 바가 있고 또 잠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조선 시대의 5세대의 인물이 바로 이 무와 여씨, 이 여씨는 그 앞에 인물이네요. 이 여씨는 그 앞세대 인물이고 요 무라고 하는 건 5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4세대, 요것은 5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다음이니까 6, 7, 요 5, 6,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도 이름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사용된 이분이 여기에 보면 철이라고 이제 읽는데 철, 작, 종, 이 해가지고 철이라는 이분이 이 종이라는 분을 위해서 이 근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어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전체 이 토기 중에서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 이 화면에 나오는 전체입니다. 이 전체인데 이 부분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기가 있는 그 뒤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흔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토기 전반이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7세대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 자손들이 바로 이 시조 삼신을 이렇게 기린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설문의자에서는 이걸 가지고 초목 소생야 이래 해가지고 초목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뭐 겨울을 맞이해서 동면을 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최초로 싹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그 유물에서는 이러한 설명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이 우리의 그 선조들이 인식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시조 인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전부지, 이렇게 무슨 뭐 초목이 새로 처음으로 나온 것, 싹이 나온 것, 이런 설명은 이건 뒤에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망문생이라고 합니다. 글자를 보고 거기에 꿰 맞추는 그러한 해석을 말하는데 이것은 설문회자에서 이 허신이 이것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요것이 나오는 형태다 이렇게 한다 하면 요것은 바로 신이라는 글자죠. 신. 그러니까 허신은 참 좀 이상해요. 자기가 이 신이라는 글자 남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해놓고 여기에서는 왜 이 불초자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것은 본래 의미가 최초, 시작 그런 의미로서 선조를 나타내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신은 자기가 쓴 그 설문회자 그 안에서도 설명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찾아보면 여기 뭐 아마 수십 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글자가 원형은 이런 형태였고 그 다음에 갑골문은 이런 형태였고 그 다음에 진나라 때를 대상으로 한 그 설문회자에서는 이런 형태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것과 매우 닮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라 금관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신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지신, 인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 삼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리며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보면 꼭대기가 아까 앞에 토기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서는 알의 모양과 알, 곧 해죠. 그 다음에 꼭대기가 뾰족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불꽃을 상징한 것이죠. 이것은 금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귀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목이라든지 이 목걸이 이런 것에서도 똑같이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해와 불꽃을 각각 분리해서 나타난 장신구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시조 하나님을 비롯해서 삼신에 대한 그 인식이 매우 정확했다. 정확하게 유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자로서는 최초의 글자는 이것이지만 이것은 한나라 때에 사용된 철자입니다. 한나라 때에 비로소 이 글자가 바로 금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 세 분을 기념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삼신, 이것을 나타내는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아주 좀 절묘한 그러한 디자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자라든지 또 뭐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출자라는 것이 뭐 그런 해석도 이 본래의 각각의 이 상형 문자를 안다면 출자라는 것도 뭐 일부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출자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최초의 시조 세번 삼신,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러한 신라인의 인식 체계를 반영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 가락토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조 인식을 갖고 있었다. 즉 이들은 역사의 궤가 아래 위로는 매우 동일한 싱크로율 100%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횡적인 연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이나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유물의 문양들은 한자의 기원이 되는 초기 상형 문자의 기록이다. 이때 한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자라고 하기가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 문자들이 나타난 시기에는 한나라가 없었으니까요. 이때는 그저 금문, 갑골문, 뭐 이런 것으로, 그 다음에 대전, 소전, 이런 이름이 있었지, 나라로서 혹은 민족명으로서의 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존재했던 한이라는 것은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자의 기원이 되는 것은 한민족이지, 우리가 말하는 한족의 최초의 글자, 이것은 사실 문자학적으로도 그런 납득하기가 어렵고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가락토기의 글자는 이 초고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이 초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이지 어떤 식물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된 글자는 아니었다. 따라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난 글자가 된다, 뜻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풀초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진나라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글자로서의 풀초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상형 문자가 발생하는 이 시기에는 한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대 문자에 정통했던 고대 사후의 유물을 기준으로 할 때 신라 금관의 이 초는, 초 혹은 철은 한나라의 방식으로 표현했으며, 삼신과 최초의 시조를 통합한, 즉 최초의 시조는 삼신이다, 신라는 최초의 시조, 이 삼신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분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분을 영원히 기억한다, 이를 통합한 시조인식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 한민족의 고대 유물은 대부분 시조인식을 나타낸다. 제가 대부분이라고 했지만 거의 100%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고대 문헌에서도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 제사와 군대라고 하는 대목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렇게 신하와 임금이 인정하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만년 동안 한민족의 시조로서 이 기리는
그러한 시조 인식의 표현이 가락토기에도 역시 초자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 가락토기에 있는 초자는 자신들이 시조 삼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분의 삼신의 자손이다 하는 그 인식을,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가락토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